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개장도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또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오늘자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정말 좋은 이야기 전해주면서 그리고 주가의 상승력도 눈에 띄었던 APR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실적도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이 어제 다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장품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APR이 어제 상한가로 끝나지는 못했는데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가 살짝 좀 밑꼬리를 좀 윗꼬리를 단 상황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 체크해 볼 텐데요. 네. 네. 일단 해외에서 잘 나간 APR 깜짝 실적 매출 1조 글러 보인다. 사실 이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가 25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을 이제 5분의 1로 했기 때문에 5만 원의 이제 공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따상은 실패를 했죠. 따상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어제 기준으로 이제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상장했을 때 시초가를 어제 살짝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약간 손실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APR 갖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은 해외 쪽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국내가 이제 30%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가 이제 70%, 그다음에 APR 기준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했는데 APR의 최대 국내 라이벌이 동국제약이에요. APR이 그러면은 어떤 걸 보통 하길래 동국제약이랑 비교되나요? APR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화장품 흡수시켜주는 그 홈케어 디바이스 그거 이제 우리나라 거의 1등 기업인데 지금 동국제약에서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거의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고 APR이 이제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홈케어 디바이스랑 화장품이랑 매출이 거의 똑같아요. 40% 중반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파는 거죠, 이제 세트로.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은 이제 중국 쪽에서 수출, 이제 일본, 중국 쪽이 일단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니까 1인당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게 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이제 옌즈 경제 시장 규모의 크기인데, 옌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옌이라는 건 이제 얼굴이거든요. 리엔이 이제 얼굴인데 그걸 이제 옌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즈라는 거는 이제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얼굴을 꾸며서 나의 가치를 높인다. 그거에 대한 시장 이제 그 규모도거든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들도 중국 쪽에서 좀 힘들었다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APR도 국내 시장보다는 수출 쪽으로 좀 약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중국 시장의 규모가 한 11%가량의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도 뷰티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기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 나서 화장품, 소모품 같은 것도 계속해서 좀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이후 지금 최고가 터치했다고 하는데 움직임 한번 볼까요? 좀 길게 잘라왔으면은 좀 좋았을 뻔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약간 움직이 좀 있다가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나름대로 신호가 언제 나왔나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4월 한 중순쯤에 이제 지금 여기 화살표 표시 나오는 부분에서 체결 강도가 좋은 신호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지루한 구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어떤 그 평가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동반 상승 뭐 더불어서 좋은 시세를 낸 AP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PR 체결 강도 저 화살표 나와 있는 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중순에 나왔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에 들어갔고 당일도 100 넘었고요. 그날 이제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좀 50%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제 당일 체결 강도 130, 일주일 체결 강도 그 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일 체결 강도 좀 못 맞춰줘서 이날 처음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제 한 달 체결 강도도 들어간 지 일주일이 넘었고 3달 체결 강도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들로 네. 인해서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좀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의 조정이면은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이사님이랑 이 빅샷 시간을 통해서 이런 체결 강도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이날 말고 예를 들어서 24일 날 네. 이라던가 20일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에 들어가고 거래량도 급격하게 증가했을 네, 때 맞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요? 좋죠. 네. 일단은 중장기 체결 강도가 높은 네. 상황에서는 조정해서 사든 따라잡든 상관이 없는데 네. 차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이날이었을 것 같아요. 네. 요날 사시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않고 그다음에 수익률적인 차이도 크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제 APR처럼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오면 솔직히 전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참여자들도 너무 많이 많고 주가가 한동안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차라리 지금처럼 좀 약간 러프하게 상승 기조 유지해지면서 올라가는 게 나름대로 일단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근데 뭐 상한가 간 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뭐 홀딩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제 체결 강도 상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았다라는 점 빼고는 이제 4개 체결 강도 모두 100 이상을 유지 중이어서 뭐 조정이 와도 뭐 좀 편안하게 갖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동종 업계 대비해서 지금 퍼가 절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뷰티 디바이스 관련 기업인 APR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실적 성장과 함께 어제 주가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그 전에 미리 체결 강도가 신호를 주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MC넥스 들고 오셨습니다. 네. 긍정적인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쟁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삼성 전기, 뭐 파트론, 파워 로직스, 캠시스 이런 이제 기업들과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어떤 그 마켓 시어율을 경쟁을 하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업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카메라 모듈 기업 중에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그게 어떤 뭐가 거냐면 유일해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을 설계를 할 때 카메라 모듈도 이제 설계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런 기업들은 모듈 만드는 기업들한테 이대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MC넥스는 유일하게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해요라고 역제안을 해서 MC넥스의 제품을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에서 쓰도록 만드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전기 카메라 모듈을 왜 안 쓰고 왜 MC넥스 작년에 파워로직스가 삼성 그 스마트폰에서 점유율 1등이었었어요. 네. 왜 이렇게 삼성 전기가 단독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삼성 전기를 그냥 하나의 좀 부품 회사로만 본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솔벤더라고 얘기하듯이 단독으로 주지는 않고 이제 경쟁을 시켜서 뭐 품질이라든가 가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MC넥스도 올해 좀 약간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네.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 이게 최고죠 사실. 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목표가를 올린다. 대신증권에서 좀 나왔고요. MC넥스 올해 역대 최고 실적 기대를 한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이 지금 성장기에 접어든 것도 아닌데 왜 MC넥스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를 하냐.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올해 일단 시장에 화랑기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뭐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기긴 한데 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기업들도 좀 살펴보자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관련 경쟁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근데 MC넥스만 유일하게 좀 약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더 엣지도 공개가 되면서 스펙 네. 자체가 좀 좋은 기사 참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러한 부분도 MC넥스의 주가에 좀 반응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중 빨간 색깔로 최고치. 줄을 그려놨네요. 네, 빨간색이 이제 저쪽에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네. 고점이 이제 연중 최고치인데요. 지금 뭐 파트론이나 캠시스 같은 라이벌 기업들 같은 이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목이에요. 근데 캠시스는 이제 고개를 들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네, 했는데 MC넥스요. 네. 네,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돌파한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시장에서 저는 시장이 뜨는 종목이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떨어질 때는 좀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파이팅하게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다시 좀 약간 빠르게 만회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차트도 안정된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MC넥스 그렇다면 체결강도 볼 텐데요. 화살표가 없는데 우선 네. 5월 2일 날 나왔네요. 네. 네, 이제 차트상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신호가 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틀 연속 올랐고 윗꼬리는 네.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제 12만 주 전일 대비해서 2배 정도 거래량이 늘었고요. 체결강도 5일 당일 모두 이제 100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일 체결강도 60일 체결강도가 100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상향으로 움직이느냐 하향으로 움직이느냐를 많이 살펴보듯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차트, 그다음에 시장의 뷰도 좋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종목 같은데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C넥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LG U+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에서 뭐 사실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제 시장에서 통신주들도 일단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554억. 전년비 15% 정도 늘었다. 지금 앵커께서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알뜰폰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주변에 진짜 많이 그쵸. 쓰더라고요. 과거에는 좀 네. 약간 시니어 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분들도 그리고 알뜰폰 합리적인 소비 막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더라고요. 뭐, 네. 통신사의 어떤 혜택을 사실 뭐 크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알뜰폰이 사실 합리적이긴 한데 일단 SK텔레콤 사태 반사이익 주가 힘을 받고 있다. 요건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반사이익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시장에서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센티멘탈적으로 분명히 뭐 LG U+ 지금 KT가 2등이고 LG U+가 3등인데 뭐 얼마 전에 또 LG U+가 2등까지 올라갔었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점유율 보면은 SK가 40%, 이제 40%가 깨지나를 시장에서 이제 초점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22%, LG U+ 20%로 20% 정도에서 이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도 한번 볼 텐데 네. 정말 화살표 많이 없죠. 올랐네요. 화살표 네. 없다라는 뜻은 이제 다 좋다라는 뜻인데 네. 일단 뭐 통신주 과거에는 뭐 관세나 이런 것들에 프리하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 이제 배당락으로 한번 빠진 거 빼고는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큰 폭의 조정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시세도 뭐 나름대로 아직 좀 더 윗단을 열어놓을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4월부터 뭐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완전히 그리고 있는 LG U+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급이 네. 너무 좋죠.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뭐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지금 네. 5일, 20일, 60일 체결 강도는 뭐 100 이하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상승률 대비해서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큰 조정보다도 뭐 약간 러프한 가격 조정, 그다음에 단기간에 기간 조정을 주고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는 데가 언제예요? 4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 일주일 좀 더 네. 됐죠. 그래서 네. 한 그때 당시에 LG U+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한테 통신주 중에 지금 뭐 살까라고 하면 저는 SK텔레콤을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저는 이게 뭐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 때문에 빠진 부분은 저는 빠르게 채워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사람이 또 이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LG U+보다 SK텔레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체결 강도상에서는 LG U+가 중장기 체결 강도가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주가 역시나 꾸준하게 4월 들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LX홀딩스를 선택을 하셨네요. 특별한 네. 건 없으니까 네. 좀 빨리 볼까요? 네. 일단 뭐
LS, LIG, GS 다 LG에서 이제 파생된 네. 기업들이잖아요. LX 홀딩스가 어떤 기업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홀딩스 이전에 LG 상사죠. LS 인터내셔널은 이제 LG 상사고 LG 하우시스, 그다음에 LB 세미콘, LB 인베스트먼트도 이쪽 계열이죠.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데 5년 동안 LX 홀딩스가 출범하고 나서 5년 동안의 변화, 단단하고 조용하게 성장 중이다. 주가는 지금 5년 동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 염두에 두시고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화살표가 나온 뒤에 좀 주가가 상승 계속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차트를 길게 보면 네. LX 홀딩스 차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반등 중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평가도 좀 약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살표 나온 부분에서 나름대로 좋은 신호가 나왔고 계속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5일이네요. 네. 체결강도 일단 완성 높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119, 114로 출발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중이고 그 다음 20일 체결강도 들어갔고요. 한 달 체결강도도 잠시 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 종목 4종목 확인해봤고요. 그러면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이요.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네. 평가도 안 좋고 일단 좋다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일단은 좀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최저점은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라는 네. 분석도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네.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나온 부분은 두산퓨얼셀 외형도 이익도 성장이다라는 이제 제목을 달고 어떤 리포트가 좀 발간이 됐는데요. 매출은 좋았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왜 안 늘었나라는 배경은 원가미 부담이 됐다. 사실 이 연료 전지가 실질적으로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친환경 최고의 어떤 그 발전 방식인데 좀 약간 까다롭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그 본사 건물 옆에 이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은 그것들을 어떤 SMR로 이제 소규모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연료전지가 실질적으로 그 어떤 공해도 없는 발전 어떤 그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결국에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안 좋지만 그래도 하반기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와 함께 체결 강도도 살펴볼 텐데요. 네, 뭐 화살표가 네. 없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제 네. 계속적으로 좋은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점을 잡고 상승 후에 기간 조정, 그다음에 N자형 패턴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일단은 윗골이 한 4% 정도 올라갔을 때 윗골이 한 택도 없이 마감한 것이 어떤 매수의 세기를 조금 더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고점 돌파 예상을 해서 좋은 자리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볼 텐데 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제가 잠깐 네. 했는데 어제 좋은 흐름을 네. 나타냈는데 그 전에도 잠깐 그러네요. 한 네. 5일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5일 전에 들어갔다가 풀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시세가 강해진다. 강화가 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40만 주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당일 체결강도 200, 4% 정도에서 200이면 상당히 좋은 거고 5일 체결강도 122로 그다음에 한 달 체결강도 99.87로 그러네요. 거의 네. 100에 근접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굉장히 큰 조정도 받았고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악은 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산퓨얼셀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풍원정밀이고요. 네, 어떤 풍원 부분 정밀을 주목하실까요? 네.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 OLED 쪽에서 만드는 기업인데 느낌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이오 기업 중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적자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기대를 네. 하고 계시는지 볼게요. 지금 파이메탈 네. 마스크는 이제 OLED 증착 쪽에 쓰이는 어떤 그 부품이고 굉장히 네. 비쌉니다.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 이제 일본 기업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기업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풍원정밀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2년 전에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살짝 다운됐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단
현대 BNG 스틸, 풍원정밀과 8세대 파이메탈 마스크 인바라는 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네. 이 파이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소재가 인바예요. 근데 이것도 이전에 이제 일본 히다치 메탈이 독점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다치 메탈이 이 어떤 다이니폰 프린팅의 경쟁자들한테 인바를 공급을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BNG 스틸과 요 인바 개발을 국제과학 네.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이메탈 마스크가 어떤 거라고 좀 파이메탈 마스크는 될까요? TV가 네. 있으면 가까이 보면은 세 개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더스한 네오룩스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소재가 이제 그건데 그걸 끓입니다. 네. 끓이면은 파이메탈 마스크 위에 있어요. 네. 모기장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빨간색 이번에 빨간색이다. 빨간색 파이메탈 마스크. 그러면 끓어서 올라오면 그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안착이 되잖아요. 그 색을 일단 끓어오르는 유기 물질의 색을 안착시키는 게 이제 증착 과정에서 쓰이는 그 파이메탈 마스크를 통과하면서 이제 새겨지는 거죠. 네. 정말 힘든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중국에서는 파이메탈 마스크 없이 OLED를 만들려고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와 함께 체결 강도 이어서 볼 텐데요. 네. 일단 어제 좋은 신호가 나와 네. 있어서 나름대로 풍원정밀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디와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승력도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성과를 내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제 9% 올랐고요. 네, 거래량이 좀 굉장히 적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나름대로 어제 거래량이 10배 정도 네.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 260, 5일 120, 20일 123 기록하면서 일단 개별주 성격 종목은 제가 웬만하면 저희 빅샷에서 나름대로 좀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풍원정밀은 재밌는 좀 흐름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군들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주의 저희와 함께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